자, 계속해서 세 번째로 합성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합성 함수는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빠르게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x, y, z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집합입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하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각각 원소가 들어있겠죠. x, y, z 이렇게. 그럼 우리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 f와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함수 g 두 가지만 알고 있어요. 맞죠?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야 나는 x에서 z로 가는 함수를 알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골치야? 맞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x에서 z로 가는 거는 우리가 f와 g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x라는 거가 어떤 표현을 거쳐서 z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x를 어디다 먼저 대입을 하게 돼요? f에다 먼저 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fx가 먼저 실현이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가 fx라는 결과물이 올 거예요. 그럼 이 fx를 어디다 대입하게 됩니까? 이 g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fx를 g에다가 대입을 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죠?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은 g에 f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맞잖아. 맞죠?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g 도트 f의 x라고 표현할 겁니다. 뭐냐면 x를 f에다 먼저 대입을 하고 그거를 다시 g에다 대입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럼 순서로 따지자면은 x에 가까운 쪽이 먼저예요. 이렇게 얘에 먼저 대입을 하고 그 다음 걸 대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것만 잘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맞죠? 요거 수식을 변화하는 거는 문제에서 보통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걸 해볼게요. 자, fx는 x 플러스 2고 g의 x는 2x 플러스 3 이거 말고 x제곱이라 해볼게요. x제곱이란 함수예요. 그러면은 나는 g.fx라는 합성 함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죠. x에서 z까지. 이 가는 규칙성을 수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얘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fx의 규칙성 x 플러스 2였습니다. 그럼 g에 fx가 x 플러스 2라고 쓰여지게 되죠. 맞죠? 그러면 얘가 x자리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x를 대입했더니 얘를 제곱했다라는 규칙성이에요. 그럼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뭐다? 나도 제곱하겠다라는 규칙성을 갖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g.fx는 결국엔 x 플러스 2의 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합성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f.g의 x는 gx가 어떻게 돼요? x제곱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fx는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에다가 나 숫자 2를 더할래 라는 게 약속이에요. 그게 f함수의 약속입니다. 그럼 나는 가로 안에 있는 게 x제곱인데 여기다가 2를 더할래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f.g의 x입니다. 합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맞죠? 근데 이 합성함수는 보시다시피 몇 가지 성질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f.g와 g.f 즉 합성의 순서가 다르면 결과물이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발하는 정의역이
정의된 함수가 달라요. 얘는 f로부터 시작을 하면 f의 정의된 정의역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얘는 g의 정의된 정의역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출발하는 정의역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은 건 아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개 이상의 함수를 합성을 할 때 3개 이상의 함수를 합성을 할 때 만약에 앞에 2개 혹은 뒤에 2개 이제 수식상으로 합성을 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앞에 2개 계산하든 뒤에 2개를 먼저 계산하든 상관은 없다. 합성을 뒤에 거 2개 먼저 하든 앞에 거 2개 하든 상관없다. 이게 성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세 번째로 어떤 함수를 합성을 했을 때 이게 f가 도로 나오더라. 합성을 했는데 fx가 그대로 나왔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 합성하는 함수를 상등 함수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이 경우는 경우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개념도 있다. 그리고 상등 함수의 경우는 이 순서가 바뀌더라도 똑같이 fx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등 함수. 실제로 문제에서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거 2번 같은 경우에 그냥 보통 이렇게 하고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요. 하는 거 그냥 성질이 이렇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실제로는 저는 잘 쓰진 않습니다. 이게 합성 함수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까먹어서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조금 굉장히 좀 심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편하게. 자, 그 다음에 4번.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자, 역함수는 이거예요. x가 있고 f에 의해서 y로 가죠. 맞죠? 그럼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도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자, 1, 2, 3 A, B, C라고 쓸게요. 그때 각각 B, C, A 이렇게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나는 F1은 얼마예요? B입니다. F2는 C고요. F3은 A예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F 약속을 뒤집는다 해서 F의 인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F의 역함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가던 걸 거꾸로 이렇게 가니까. 그럼 우리는 이때 자, 순서를 이해하기 좀 더 편하게. 자, 그럼 1은 F 역함수 B, 즉 B로부터 거꾸로 가면 1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2는 F 역함수 C, C에서 거꾸로 가면 2가 되더라. 그 다음에 3은 F 역함수 A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잘 보면 알겠지만 원래 이게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에요. 맞죠? 1대1 대응인 상태입니다. 만약에 1대1 대응이 아니라 여기 하나가 더 있어서 1대1 함수였어요. 혹은 1대1 함수가 아닌 그냥 1대1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였어. 그 경우엔 이 D처럼 화살표를 쏘지 못하는 애가 생기거나 예를 들어 이렇게 가면 이 B는 거꾸로 1과 2로 두 개로 쏘게 되죠. 우린 이런 경우 함수의 규칙성에 맞지 않습니다. 함수의 규칙성은 뭐였어요?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이라고 약속을 했었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엔 단 하나의 조건이 들어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y는 fx 함수, 원래 있던 함수 얘가 1대1 대응이었어야 돼요.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역함수의 개념이고요. 그럼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역함수 구하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실제로 우리는 수식에서 역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역함수 구하기는 이런 식이에요. 원래 y는 fx식이잖아요. 근데 x랑 y 순서가 바뀌었어요. y가 여기서 출발을 하고 얘가 화살표 받는 애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y와 x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두 개 교환해요. 그러면 x는 fy 그래 놓고 얘를 y는 하고 수식을 정리합니다.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y는 뭘로 할까?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냐? 원래는 보통 일반적으로 fx는 2x 빼기 1이다 라고 주어 있으면 fx를 y는 이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x와 y의 자리를 바꿔요. 이렇게. 그리고 x 더하기 1은 2y 그리고 y는 2분의 x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를 하죠. 이게 뭐다? 역함수입니다. 그럼 얘를 조금 다시 쓰면은 어떻게? f 역함수 x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맞아 쓸 수 있겠죠. 실제로 얘는 직선의 방정식 표시하는 건데 우리 함수 표시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fx가 이걸 때 역함수는 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구할 수 있겠죠 이제? 맞죠? 자, 그러면 이 역함수는 이제 또 몇 가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역함수의 성질. 첫 번째로 f 역함수의 역함수는 도로 f가 나옵니다. 그냥 역함수는 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원래 함수와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함수와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뭐다?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이때 여기 x는 x 이렇게 이 사실 합성을 하면은 이 두 개를 없어진다 라고 표현하고 그냥 x만 남깁니다. 이것도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합성함수를 전체를 역함수를 하게 돼요. 그럼 이때는 전체 역함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옵니다. 맞죠? g의 역함수가 먼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순서가 바뀌어요. f 인버스, g 인버스, x 이렇게. 즉 x에 가까운 쪽부터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g의 역함수가 먼저 옵니다. 순서가 변경이 돼요. 요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만약에 3개짜리면 f 도트, g 도트, h 요거에 인버스를 하겠다 라고 하면 순서도 그냥 f, g, h 인버스, f, g 인버스, f 인버스 이렇게 순서가 또 거꾸로 됩니다. 요거 3개짜리일 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역함수의 개념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5번째로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역함수의 그래프. 역함수의 그래프는 x하고 y를 자리 바꿨잖아요. 우리 그 도형에서 대칭 이동을 봤는데 자, y는 x의 자리를 바꾸면 y는 x 대칭 이동과
동일합니다. 맞잖아. 이게 y와 x의 위치를 수식에서 x와 y 위치를 이제 교환하는 거와 똑같죠. 이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걸 이렇게 하고 여기가 y는 x라는 직선이라 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이게 y는 fx라는 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의 역함수는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겠네요. 이게 뭐다? y는 f 역함수 x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말고 조금 더 이제 다른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fx가 이런 형태예요. 요렇게. 이게 y는 f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역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역함수도 이렇게 되는 형태일 겁니다. 이게 y는 인버스 x. 그럼 항상 이거 화면을 조금 핸드폰으로 보는 학생들은 얘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를 자 지금 요거를 여러분의 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일자로 놓고 보면은 안 그렇겠지만 이 그래프가 뭐예요? 날개 모양처럼 대칭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 모양처럼 대칭으로 돼 있을 거야. 맞죠?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형이란 소리예요. 맞죠?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개가 교점이 있다면 여기서 존재할 수도 네네 그 말 안 할게요. 자 그래서 뭐다? y는 fx와 좀 이따 계속 설명할게요. y는 인버스 x는 y는 x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방금 전에 하려던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y는 fx가 y는 x와 교점이 있다면 이거는 y는 역함수 x와 y는 x, y는 fx 이 세 개의 그래프가 이제 여기 위에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위에 교점이 있어. 그럼 이 교점은 역함수하고도 같은 교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y는 fx 그리고 y는 인버스 x 역함수죠. 이 두 개의 교점이 반대로 항상 y는 x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로 y는 마이너스 x 얘는 직선이 헷갈리 왜 이래. 얘는 직선이 여기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여기 수직이야.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역함수예요. 즉 이 함수 자체가 y 그러니까는 fx이자 y는 f 역함수 x인데 얘네 둘이 같은 거잖아.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 전체가 교점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해요. 꼭 머릿속에 넣도록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야? y는 fx와 yx 두 개의 교점을 찾아서 여기도 교점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역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법과 그 다음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그러니까 역함수의 교점 찾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것만 해도 또 시간이 꽤 오래 걸렸네요.